전 부인의 새 남자친구가 당신의 잔디밭을 자신의 개인 예술 프로젝트로 삼을 때 당신은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42세의 IT 시스템 분석가 이민준입니다. 갓 이혼했고 지금은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커다란 글씨로 패배자라고 쓰인 형광. 주황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장식된 제 우편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쓰레기통이 뒤집혀 내용물이 진입로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그 전주에는 새벽 3시에 누군가 제 창문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의 이혼 후 제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서연과의 이혼은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루한 IT 남편보다 헬스 트레이너 강지훈이 더 흥미롭다고 결정하면서 20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지훈은 32세로 근육질 몸매의 머리에는 젤을 발랐고 성격은 단백질 쉐이크처럼 밍밍하며 영양가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목욕 가운을 입고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현관에 서서 우편함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민준 씨, 또 이런 일이. 그녀는 동정심과 수십 년 동안 교회 이웃들이 완벽하게 연마해온 특유의 가십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머니. 있잖아요. 어제 카페에서 서연 씨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못된 친구들. 유진이랑 수민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뭔가에 대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물론 그녀는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이런 일을 아주 좋아했죠.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아, 유진이가 당신이 침대에서나 인생에서나 그를 따라갈 수 없다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알죠? 저는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저는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편함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증거 없이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증거를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요. 저는 그 토요일 오후를 하이마트에서 보내며 가정용 보안 시스템에 50만 원을 썼습니다. 화려한 전문가 설치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IT 전문가니까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야간 투시, 동작 감지, 클라우드 저장 기능이 있는 무선 카메라 4대. 일요일 저녁까지 저는 제 부지의 모든 각도를 커버하도록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제 친구 김진우가 마지막 설치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진우도 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IT 분야 종사자이며 케이블 TV 요금을 내지 않아 인터넷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을 수년간 상대하며 얻은 똑같은 냉소적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편집증적인 교회 아저씨가 되기로 한 거야? 진우가 카메라 중 하나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신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 지금 웬만한 GS25. 편의점보다 감시 카메라가 더 많아. 뭘 기대하는 거야? 대규모 침공이라도. 내 재산을 파손하는 놈을 잡으려고. 진우가 씩 웃었습니다. 그 헬스 중독자 놈이라고 생각해? 지훈이? 확실해. 이상한 시간에 계속 차를 몰고 집 주변을 지나가. 걔 트럭을 봤어. 서연이는? 이혼하면서 원하는 집은 얻었잖아. 안 그래? 그건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서연이는 우리가 투자용으로 샀던 새 오피스텔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15년 동안 살았던 오래된 집을 지켰습니다. 수리가 필요했지만 대출금은 다 갚았고 이제 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합의는 꽤 공평했습니다. 서연이는 인사팀장으로 꽤 괜찮은 돈을 법니다. 우리는 자산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어느 쪽에도 위자료는 없었지만 공평하다고 해서 우호적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걔는 원하는 걸 얻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원하는 것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 그게 바로 현대 이혼의 정신이지. 카메라는 48시간도 안 되어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15분, 제 휴대폰이 동작 감지 알림으로 진동했습니다.
저는 앱을 열어 어두운 후드티를 입은 형체가 제 우편함으로 다가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야간 투시 기능은 그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지훈 후드를 썼어도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팔에 있는 특유의 트라이벌 문신이 적외선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길가에는 헤드라이트를 끈 채 시동이 걸려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완벽했습니다. 앞 유리를 통해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뭘 하는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도주 차량 운전자였습니다. 저는 지훈이 스프레이 캔을 흔들어 어제의 패배자 글씨 아래에 한심한 놈이라고 덧붙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확실히 하려는 듯 우편함 기둥을 걷어찼고 기둥이 거의 부러질 뻔했습니다. 서연이는 차 안에서 킥킥거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3개의 다른 폴더에 저장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둘 다 찍혔어. 대나처럼 선명하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기물 파손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겠지. 지우는 벌금을 내고 서연이는 그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발뺌할 거야. 아니, 난 그 이상을 원해. 좋아, 듣고 있어. 나는 그들을 망신시키고 싶어. 이 동네 모든 사람. 서연이 회사 모든 사람. 지훈이 헬스장 모든 사람이 그들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알게 하고 싶어.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두운 길로 들어서는구나. 존중해. 계획이 뭐야? 저는 다음 한 주를 정찰에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3건의 기물 파손이 더 있었고 모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우는 마트 주차장에서 제 타이어를 찢었습니다. 서연이는 동네 카페에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명백한 즐거움과 함께 제게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간단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 주기. 저는 지훈이 제 우편함을 파손하는 가장 선명한 영상을 찍어 경쾌한 음악을 곁들인 편집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아파트 단지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기물 파손을 겪고 계신가요?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1시간 만에 댓글이 47개나 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동네 다른 사람들도 의문의 재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패터슨 씨 댁의 정원 장식물이 깨졌습니다. 존슨 씨 댁의 차에 흠집이 났습니다. 모두들 장난기 많은 10대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이 32세의 헬스장 회원권을 가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디오는 지역 사회 내에서 널리 공유되었고 그 다음에는 지역 범죄 감시 페이지로 퍼져나갔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3영회를 기록했습니다. 지훈의 헬스장인 파워짐은 약 50개의 댓글에서 언급되었습니다. 2단계는 좀 더 창의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전단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강지훈 개인 트레이너, 무료 상담, 전문 분야, 기물 파손, 재산 피해, 심야 유산소 운동 세션, 다수의 경찰 신고, 파워짐으로 문의하세요. 저는 50장을 인쇄하여 헬스장 주변 동네의 전봇대에 붙였습니다. 저는 또한 파워짐에 대한 가짜 구글 리뷰를 작성했는데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문구를 골랐습니다. 별 하나. 귀사의 트레이너 중 한 명이 저희 동네에서 재산을 파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비디오 증거도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인성을 키우는데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지우는 보복했습니다. 그는 제 에어컨 통풍구에 단백질 파우더 한 통을 쏟아부었습니다. 제 집에서는 3일 동안 인공 바닐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제 타이어 2개를 더 찢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하는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형사님,
50대쯤 되어 보이는 피곤한 인상의 여성이 제 진술을 받고 비디오를 검토했습니다. 이 선생님, 전 부인의 남자친구와 문제가 있으시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 비디오들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그의 직장 주변에 전단지를 붙이신 것도 봤습니다.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상황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이건 상호학대 행위로 보입니다. 그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마치 유치원생들에게서 똑같은 주장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양측 모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중단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형사님. 저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격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파워짐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는 17세의 박현수라는 소년에게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선생님 비디오 봤어요. 지훈이 형이 헬스장에서 선생님한테 본때를 보여줬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친구인 민수 형한테 다음 주에 전 부인분 안 계실 때 뭔가 큰 거 한 방 터뜨릴 거라고 했어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인간 진짜 별로예요. 아무튼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수 학생. 미리 알려줘서 정말 고맙네요. 서연이는 다음 주에 보스턴에서 열리는 인사 관련 학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그녀의 페이스북 캘린더에서 봤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개인정보 설정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철물점에서 25만 원을 썼습니다. 보통 사슴을 쫓는데 사용하는 동작 감지 스프링클러 시스템. 식당에서 바닥 매트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초강력 산업용 접착 매트. 동작 감지 조명 10여 개. 휴대용 경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매품,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 세트. 진우가 설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 짓이야. 그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지, 그렇지? 미친 짓은 그들이 내 재산을 파손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아니, 미친 짓은 내 앞마당을 살인 함정으로 만드는 거야. 살인 함정이 아니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냥 젖고 창피를 당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카페에 실시간으로 방송할 거고.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이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볼 자격이 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씩 웃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미친 전남편이구나. 마음에 들어. 수요일 밤 서연이의 차가 그녀의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학회는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노트북은 켜져 있고 카메라는 준비되었으며 라이브 스트림은 설정되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47분. 그의 트럭이 두 집 건너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주차했지만 제 카메라는 모든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있었고 쓰레기 봉투와 몇 개의 스프레이 캔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카페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30초 만에 12명의 시청자가 생겼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지훈 47세. 이 먼저 제 우편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것을 자신의 걸작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제 잔디밭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 동작 감지 스프링클러가 그를 덮쳤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놀라 접착 매트 중 하나 위로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은 즉시 달라붙었습니다. 두 번째 스프링클러가 켜지고 이어서 세 번째가 켜졌습니다. 그는 세 방향에서 물 세례를 받으며 발을 빼려고 애쓰다가 젖은 잔디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모든 동작 감지 조명이 동시에 번쩍이며 제 앞마당을 경기장처럼 만들었습니다. 경적이 울렸고 아마 동네 절반을 깨웠을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좋은 밤이야, 지훈. 웃어봐. 카메라에 찍히고 있어.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신발이 매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에서 발을 빼내고 양말 한 짝만 신은 채 스프링클러 물을 맞으며 절뚝거리며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시청자는 2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웃집들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목욕 가운을 입고 현관에 나타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 신발 한 짝을 잃은 채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타이어가 에스크리칭 소리를 내며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파워짐 강지훈 아냐? 맙소사, 나 저 사람 아는데. 이거 내가 본 것 중에 최고다. 누가 경찰 좀 불러줘. 누군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김 형사님이 20분 후에 도착했는데 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때쯤 저는 스프링클러를 끄고 약 8명의 이웃과 함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결과를 보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훈의 버려진 신발은 전리품처럼 접착 매트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김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가 제 사유지를 무단 침입했습니다. 형사님, 이전 여러 사건에 대한 비디오 증거도 있고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요? 요즘은 그걸 부비트랩이라고 부르나요? 동작 감지 스프링클러는 표준 가정용 보안 장치입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안전이 걱정되었고 추가적인 학대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은요? 아파트 단지 방범 카페가 적절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김 형사님은 이웃들의 무리를 흘끗 보았고 모두들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 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형사님께서 지훈의 계속되는 기물 파손과 무단 침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차가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의 차였습니다. 지훈이 전화했을 때 보스턴에서 급히 달려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하이힐과 정장 차림으로 제 잔디밭을 가로질러 돌진했습니다. 완벽한 화장, 완벽한 머리. 하지만 분노가 모든 모공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웃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스프링클러로 그를 녹여버릴 수도 있었겠네. 지훈이 서쪽의 사악한 마녀인 줄은 몰랐네. 이웃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인터넷에 거짓말을 올리고 있어. 지훈의 직장까지 스토킹하고 있잖아. 나는 내 재산에 대해 저질러진 실제 범죄의 비디오 증거를 게시하고 있어. 지훈이 창피를 당하기 싫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 내가 이제 행복하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김 형사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최 여사님, 제 성은 여전히 이씨입니다. 서연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이 여사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진정하라고요? 그가 방금 제 남자친구를 공격했어요. 당신 남자친구는 이 선생님의 재산을 무단 침입하고 고의로 파손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전 사건들의 비디오 증거를 봤습니다. 이것은 이 선생님을 겨냥한 학대의 패턴입니다. 서연이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그녀는 인사팀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그냥 민준 씨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새벽 2시에 스프레이 페인트와 쓰레기를 들고 말이죠. 저는 여전히 실행 중인 라이브 스트림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347명이 그가 내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는 걸 봤어, 서연아. 347명이 네가 그를 두 집 건너에 내려주는 걸 봤다고. 넌 기물 파손의 도주 차량 운전자였어. 그게 내 경력에 어떻게 보일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그 각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비디오 당장 내려. 이미 100명 정도가 다운로드했어. 인터넷은 영원해, 서연아. 네가 회사 소셜미디어 교육에서 나한테 가르쳐줬잖아. 김 형사님은 수첩에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 밤 강 씨의 활동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보스턴에 있었어요. 방금 막 돌아왔어요. 당신 차가 이 지역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일찍 돌아왔어요. 학회가 지루해서요. 김 형사님은 명백히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강 씨와 이 선생님 모두 서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제안하겠습니다. 누군가 다치기 전에 상황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즉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쏘아보고는 자기 차로 돌진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몰고 떠날 때 저는 제 휴대폰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라이브 채팅이 새로운 정보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연이의 사람인 프로필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일하는 곳, 즉 전국적인 인사 컨설팅 회사의 지역 사무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회사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태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큰 문제가. 인사 관리자는 전문적인 행동에 흠잡을 데 없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비디오 증거가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웃들은 마침내 흩어졌습니다. 길 아래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진우가 경찰이 떠난 후에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그건 정말 전설적이었어. 3단계 완료. 4단계도 있어? 오, 당연하지. 다음 주 동안 파급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파워짐에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헬스장 주인은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스케줄은 거의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개인 고객들이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은 기물 파손과 재산 파괴로 악명 높은 개인 트레이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훨씬 더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고용주는 비디오에 대한 여러 메시지를 받은 후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사생활 때문에 그녀를 해고할 수는 없었지만 고객 대면 역할에서 그녀를 제외시킬 수는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학회에서 회사를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교육 세션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사무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유진과 수민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카페에서 서연이가 혼자 점심을 먹으며 전화기에 대고 흐느끼는 것을 봤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기분이 나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승인되었습니다. 지우는 저와 제 집에서 150m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저도 그에게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는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2주 동안 멀리 떨어져 있을 만큼은 똑똑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진우가 직장에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너 이거 봐야 해. 뭘? 지훈이 인스타그램. 네가 자기 인생을 망쳤고 복수할 거라고 포스팅하고 있어. 그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지훈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공개로 설정했는데 아마도 그의 게시물이 입소문을 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혼란스럽고 분노에 차 있었으며 오타로 가득했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제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신나간 전남편이고 그가 이 문제를 영원히 끝내버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할 거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저는 김 형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도 이미 그 게시물들을 본 상태였습니다. 이 선생님, 강 씨의 정신 상태가 걱정됩니다. 이 게시물들은 그가 보복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에 대해 뭘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위협을 하지 않는 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떠세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형사님.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문을 잘 잠그고 휴대폰을 가까이에 두세요. 저는 그보다 더 잘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집안을 포함하여 카메라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에 직접 연결되는 전문 경보 시스템. 모든 문과 창문에 강화된 자물쇠.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헬스장의 현수가 다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이 형이 시작한 걸 끝내겠다고 계속 말하고 다녀요. 민수 형한테 이번에는 형네 집을 완전히 박살낼 거라고 했대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조심하세요, 아저씨.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수 학생. 언제쯤 하려고 한대요? 이번 주말에요, 아마. 토요일 밤에 형 전 부인도 도와줄 거래요. 물론이겠지. 저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토요일 밤이야. 그들이 오고 있어. 경찰에 전화해야지. 그리고 뭐라고 말해? 10대에게서 제보를 받았다고? 교장 선생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걱정된다고? 그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내 계획은 뭐야? 나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게 놔둘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할 거야. 토요일. 저는 성을 방어하는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완벽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심지어 아프리카 TV까지 여러 플랫폼에 동시 송출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진우는 만일을 대비해 원격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오늘 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비디오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 심야 뉴스 프로듀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전화 주세요. 20분 안에 팀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불은 끄고 노트북은 켜고 카메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12시 43분 지훈의 트럭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의 차가 바로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 낡은 세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차에서 4명이 내렸습니다. 지훈, 서연, 지훈의 헬스 친구 민수, 그리고 수민. 분명히 그녀는 서연이의 환심을 다시 샀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는 물론이고 야구 방망이, 무언가로 가득 찬 쓰레기 봉투, 그리고 쇠지렛 대로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침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112에 전화했습니다. 4명이 제 집에 침입하려고 합니다. 비디오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 마당에 있습니다. 상황실 직원은 경찰이 출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세 플랫폼 모두에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이민준입니다. 제가 전화했던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명이 제 집에 침입하려고 합니다. 취재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브 피드를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은 쇠지렛대를 들고 현관문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차고 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잔디밭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증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발, 2발, 5발. 지훈은 제 문틀에 쇠지렛대를 박아 넣었습니다. 강화된 자물쇠는 버텼지만 문틀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카메라만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방에는 숨겨진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저는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활성화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디오가 집과 마당 전체의 최대 볼륨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녹음에서 따온 서연이의 목소리를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물 파손에 대해 웃는 소리,
그녀가 유진에게 민주는 모든 것을 당해도 싸다고 말하는 소리. 그녀가 지훈에게 이번에는 그의 집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라고 말하는 소리. 저는 여러 출처에서 이 클립들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사람들이 저에게 보낸 비디오에서, 일부는 박 아주머니가 카페에서 서연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제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에 완벽하게 합법적이었습니다. 오디오가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스프레이 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집 안팎의 모든 조명을 켰습니다. 동작 감지기, 현관등, 차고 투광 등, 심지어 작년에 미처 치우지 못한 크리스마스 조명까지. 제 집은 UFO 착륙장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훈이 여전히 문을 비틀려고 할 때 첫 번째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찰차, 그리고 방송국 차량. 라이브 시청자 수는 이제 3,000명이 넘었습니다. 김 형사님이 지훈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경찰관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문에서 떨어지세요. 지훈은 여전히 쇠지렛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하이힐을 신고 손에는 스프레이 페인트가 묻은 채로 세대의 뉴스 카메라와 수천 명의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촬영되면서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경찰관이 그녀를 막기 전에 약 4.5m를 갔습니다. 민수와 수미는 즉시 항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즉시 저를 향했습니다. 이 선생님,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네 사람이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재산 파손, 협박, 오늘 밤. 그들은 침입 시도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한 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전 부인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괴롭힘과 협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는 지훈을 수갑 채우는 경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은 강지훈 씨 맞죠? 이달 초에 당신 재산을 파손하는 장면이 비디오에 찍혔던 개인 트레이너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여자는 제 전 부인 최서연입니다. 네, 그녀는 설리번 컨설팅 그룹의 인사팀장입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죠. 마지막 부분은 좀 과장되었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4명의 잠재적 강도를 처리하는 동안 김 형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님, 당신의 모든 비디오 영상을 봐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형사님. 오늘 밤 영상과 이전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를 증명하는 오디오 녹음도 있고요. 오디오 녹음이요? 서연이가 그들의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지훈이 위협하는 내용도 있고요. 모두 공공장소나 제 사유지에서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약간 엿보였습니다. 당신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군요. 저는 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취재팀은 몇몇 이웃들을 인터뷰했고 모두 제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특히 극적으로 몇 달간의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댓글은 지지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 서연, 민수, 수미는 모두 체포되어 각각 다른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혐의는 심각했습니다. 주거 침입, 미수, 무단 침입, 기물 파손, 공모. 저의 모든 비디오 증거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오까지 지역 방송국들이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저녁에는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들이 좋아하는 그런 미친 지역 뉴스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복수. 몇 달간의 괴롭힘 끝에 전 부인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이긴 남자.
영상 클립들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서연이의 녹음된 목소리가 배경에서 울리는 동안 지훈이 제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장면. 서연이가 하이힐을 신고 경찰로부터 도망치려는 장면. 전체 사건은 웃기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었지만 뉴스가 되기에는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설리번 컨설팅 그룹은 월요일 아침에 서연이를 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이 회사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사람인 프로필은 사라졌습니다. 파워짐은 지훈을 해고했습니다. 그들도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민수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일했는데 은행은 범죄 기록이 있는 직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휘말린 것처럼 보였던 수민은 검찰에 협조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정한 결과는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모두 중범죄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실패한 침입 시도에 대한 비디오 증거와 몇 달간의 이전 괴롭힘에 대한 저의 기록 덕분에 검찰은 쉬운 사건을 맡았습니다. 지훈은 유죄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구치소에서 1년, 보호관찰 3년,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 그의 변호사는 그가 감정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있었고 제가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그를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려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선생님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무관합니다. 당신은 몇 달 동안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이 협상을 제안한 것이 다행인 줄 아세요. 지훈은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의 심리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단지 현장에 있었을 뿐 실제로 침입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녀가 기물 파손을 계획하고 지훈을 격려하며 저의 불행을 비웃는 오디오 녹음을 틀었습니다. 판사는 60대의 여성으로 모든 변명을 다 들어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여사, 당신은 인사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적절한 행동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문적인 기준을 이해하면서도 전 남편에 대한 몇 달간의 괴롭힘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선택했고, 이는 실패한 침입 시도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당신의 전문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당신의 행동이 특히 악랄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연이는 징역 6개월, 보호관찰 2년, 손해배상,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항소하려 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일은 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체포가 있은 지 3주 후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이혼 합의서, 특히 재산 분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연 씨가 오피스텔을 받았죠. 그렇죠? 네, 5년 전에 투자용으로 샀던 겁니다. 어떻게 지불했나요? 우리 공동 저축으로요. 왜요? 이혼 소송 당시의 재무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계약금은 공동 저축 계좌에서 나왔어야 할 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6개월 전부터 당신들의 공동 당좌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당신이 승인한 적 없는 이체였죠. 저는 똑바로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부부 공동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녀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돈을 숨기거나 자산을 옮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의 허락하에 그녀의 재무 기록에 대한 법원 명령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현재 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세요. 조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제 변호사는 서연이가 6개월 동안 우리 공동저축에서 7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했고 이혼 소송에서는 그 계약금이 상속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상속금은 훨씬 적었고 몇 년 전 실패한 사업에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제 변호사는 재산 분할 재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연이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은행 기록, 이체 영수증, 서연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이메일. 판사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 당신은 이혼 절차 중에 고의로 재정 상황을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당신은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법원은 그러한 기만적인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수정된 합의는 서연이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녀는 오피스텔을 팔고 수익금을 저와 나눠야 했고, 이는 제가 4,700만 원과 자산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소송을 재개하는 데 든 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녀의 법원 기록에 사기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는 서연이가 앞으로 신용, 대출 또는 전문 자격증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서연이는 직장, 집, 저축, 자유, 그리고 평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서서 새로 칠한 우편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낙서도 손상도 없이 조용한 교회 거리의 깨끗하고 평범한 우편함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정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머니. 진우가 차를 몰고 와서 맥주 12캔이 든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자. 아직 아침 10시야. 지구 어딘가에서는 오후 5시겠지. 어서, 친구. 넌 이럴 자격이 있어. 우리는 중년의 교회 아저씨들처럼 아침 햇살 아래서 맥주를 마시며 현관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가 이겼어. 완벽한 승리야. 전 부인은 끝장났고, 남자친구는 감옥에 갔고, 집 대출은 다 갚았고, 은행에는 돈이 있지. 다음은 뭐야? 다시 데이트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오,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있어? 우리 회사 회계팀의 사라 씨라고. 괜찮은 사람 같아. 좋네. 미친 전애인이나 범죄자 남자친구는 없대? 모르겠어. 그럼 이미 업그레이드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음악을 즐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됐을 때 진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체포되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하거나. 나도 그럴 뻔했지.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넌 똑똑하게 합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했어. 넌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들었어.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한 거지. 나는 단지 모든 사람이 지켜보게 했을 뿐이야. 그게 나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야. 넌 실제로 불법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넌 단지 내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범죄를 기록했을 뿐이야. 그리고 어쩐지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했지. 최고의 복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는 거야. 그거 되게 선적인데. 포춘 쿠키에서 읽었어. 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어? 조금이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을까요? 감시, 공개적인 망신, 법적 싸움. 서연이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것. 아니,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후회 없어. 그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았어. 그들이 나를 희생자로 만들려고 했어. 나는 그 역할을 거부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 집을 수리할 거야. 회계팀의 사라 씨와 데이트할 거야.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만약 서연이나 지훈이나 다른 누군가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면 저는 제 집 주변에 여전히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진우가 맥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비 완료.
우리는 병을 부딪히고 마셨습니다. 태양은 따뜻했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제 우편함은 온전했습니다. 제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때로는 복수가 차갑고 합법적이며 완전히 파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주먹을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적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인내심 있고 더 잘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서연이는 내 집과 내 인생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